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65세 할머니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온실 안에 갇혀 죽을 뻔했던 이야기죠. 그것도 누구에게 당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사위에게 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정희입니다. 올해 65살이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작은 온실 하나가 제 전부였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온실로 향하는 것이 제 일과였습니다. 장미, 국화, 백화. 저만의 작은 정원에서 꽃들과 대화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만든 그 온실이었어요. 여보, 우리 늙어서도 이 꽃들이랑 살자. 남편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했던 거죠. 온실은 단순한 취미 공간이 아니라 남편과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딸 수정이의 남편, 그러니까 제 사위 성민이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 힘드시죠? 처음엔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혼자 살기엔 집이 좀 컸거든요. 남편과 함께 살 때 지은 2층 집이었는데 이제 저 혼자서는 관리하기가 벅차긴 했습니다. 괜찮다, 성민아. 나는 이 집이 좋단다. 그렇게 대답하면 성민이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때부터였나.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쯤이었죠. 성민이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딸 수정이와 함께였어요. 엄마, 성민이 말이 맞는 것 같아. 혼자 이 큰 집에서 뭐 하려고 그래? 딸마저 그런 말을 하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온실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마지막 남은 행복이었거든요. 수정아, 엄마는 온실이 있어서 괜찮단다. 꽃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에이, 엄마. 꽃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더 중요하지. 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꽃들 속에 담긴 추억이 소중한 건데. 딸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온실에서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사를 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 온실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심은 장미가 이제 막 꽃봉오리를 틔우고 있었거든요. 성민이는 그 후로도 계속 찾아왔습니다. 한 주에 2번, 3번씩 말이죠. 그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어요. 장모님, 요즘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지금 팔면 좋은 값에 팔 수 있을 텐데. 처음엔 그냥 관심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저희 집 근처에 괜찮은 원룸이 있어요. 장모님 혼자 살기엔 딱 좋을 것 같은데. 원룸이라니요? 저를 원룸에 넣고 싶어 한다는 말인가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민이의 진짜 속내를 말이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온실에서 물을 주고 있는데 성민이가 불쑥 나타났어요. 깜짝 놀란 저에게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통장이 몇 개나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죠. 왜 갑자기 통장 얘기를 하는 건지.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혹시 관리하시기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요. 그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노리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집만이 아니라 제 재산 전체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괜찮다, 성민아. 나는 잘 관리하고 있단다. 그렇게 대답하자 성민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으로 바뀌었죠. 네. 그럼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수정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 엄마 혼자 여기서 사시는 게 정말 위험해. 어제도 옆집 할머니가 넘어져서 병원에 갔다면서. 맞는 말이긴 했어요.
혼자 살면서 가끔 무서울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온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정아, 엄마는 여기가 좋단다. 아빠랑 함께 만든 온실이 있잖니. 엄마 아빠는 이미 돌아가셨어. 언제까지 과거에만 살 거야? 딸의 차가운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과거에 산다고요? 저에겐 그 과거가 전부였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성민이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결국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위뿐만 아니라 딸까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수정아, 너희들이 왜 이러니? 엄마가 뭘 잘못했니?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현실적으로라니요? 저에게는 이 온실이 현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고 저녁엔 함께 노을을 바라보는 것이 제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됐을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며칠이 지났는데 성민이와 수정이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성민아, 나도 내 노후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장모님 모실 준비 다 되어 있어요. 모신다고요? 그게 정말 모시는 걸까요? 아니면 감시하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민이가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우리 집에 나타난 거예요. 이 집 한번 봐주세요. 위치도 좋고 평수도 넓어서 금방 팔릴 것 같은데요. 잠깐, 성민아.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니? 아, 장모님. 수정이가 말씀하시길 팔 생각이 있으시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이 벌써 제 모르게 모든 걸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온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남편을 따라갔을 걸.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포기하면 안 돼. 너는 강한 사람이야. 맞아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온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온다면 대비책을 마련해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 친구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는 제가 교사로 일할 때 제자였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은주야, 선생님이 부탁할 게 있는데. 그렇게 저는 첫 번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분명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과연 제 예감이 맞을까요? 그리고 성민이와 수정이는 정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은주와의 통화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민이와 수정이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협박하기 시작했죠. 장모님,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부동산 시장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성민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의를 갖출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성민아, 왜 그렇게 급하게 구니? 급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장모님 나이에 혼자 이런 집에서 살면 위험해요. 위험하다고요? 정말 위험한 건 이 사람들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날 저녁 수정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엄마, 진짜 마지막이야. 성민이가 화났어. 엄마가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그러면 뭐 어쩌겠다는 거니?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딸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협박인가요? 제 친딸이 저를 협박하고 있는 건가요? 수정아, 너 지금 엄마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라 걱정이야, 엄마. 성민이가 사업 실패하면 우리 가족 다 망해. 그럼 엄마도 모실 수 없어.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사위의 사업이 망해가고 있었고 그들은 제 재산으로 그걸 해결하려 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온실에서 꽃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민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얼굴 표정이 달랐어요. 차가우면서도 결연한 표정이었죠. 장모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정말 안 팔 거예요. 안 판다고 했잖니. 그럼 할 수 없죠. 성민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온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무언가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민아, 뭐 하는 거니?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보려 했는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겨 있었어요. 성민아, 문 열어. 이게 뭐야? 그때 성민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실 밖에서 말이죠. 장모님, 좀 시원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룻밤 보내시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미쳤니? 미친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장모님이 고집부리시니까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라도 집을 빼앗으려 했던 거죠. 성민아, 제발 문 열어. 여기는 너무 덥단다. 실제로 온실 안은 점점 더워지고 있었어요. 한낮의 온실은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워지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말이죠. 장모님, 마음을 바꾸시면 언제든 불러보세요. 밖에서 듣고 있을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설마 진짜 저를 여기 두고 간 건 아니겠죠? 성민아, 성민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정말로 저를 혼자 두고 간 겁니다. 온실 안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숨이 막힐 정도였죠. 물을 찾아봤지만 호스는 밖에 있었고 안에는 화분에 있는 물 조금이 전부였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때 문득 남편이 온실 한편에 설치해둔 작은 CC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했던 건데 혹시 지금도 작동하고 있을까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만약 누군가 이걸 보고 있다면, 아니 최소한 녹화라도 되고 있다면 1시간이 지났을까요? 온실 안 온도는 계속 올라갔어요. 어지럽고 숨이 가빠왔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민아, 나 죽겠다. 제발 문 열어줘. 그때 밖에서 성민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모님, 아직도 안 바뀌셨어요? 간단한 서류 하나만 써주시면 되는데. 서류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저를 여기 가둬놓고 집 매매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려는 거였어요. 그런 거 절대 안 해. 당장 문 열어. 그럼 계속 거기 계세요. 전 집에 가서 쉴게요. 발걸음 소리가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2시간째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쓰러질 것 같았죠. 그때 온실 문 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누구 있어요? 모르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죠.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할머니? 문이 왜 안 열리죠? 밖에서 잠겨 있어요. 빨리 열어주세요. 잠깐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살아난 기분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서 뭘 하고 계셨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택배 배달하는 분 같았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누가 문을 잠갔어요? 이거 완전히 밖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던데요. 자물쇠까지 걸어놨다고요? 성민이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네요. 우리 사위가. 아니,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혹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신고할게요. 이건 감금이잖아요. 택배 기사님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성민이가 어떻게 저를 압박해 왔는지, 오늘 어떻게 저를 온실에 가뒀는지 말이죠. 그런데 CCTV가 있다고 하셨죠. 그럼 모든 게 녹화됐을 텐데요. 맞아요. CCTV가 있었죠. 저는 경찰관과 함께 녹화 파일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모든 게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저를 온실에 가두고 자물쇠를 채우는 장면까지 말이에요. 이거면 충분한 증거네요. 감금죄로 체포할 수 있겠어요. 그때 성민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경찰차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무슨... 성민 씨죠?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요? 감금이요? 저는 그냥... 변명하지 마세요.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성민이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경찰이 성민이를 데려가자 수정이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성민이가? 수정아, 내 남편이 엄마를 죽일 뻔했단다. 뭐요? 그게 무슨... 저는 딸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CCTV 영상을 보고 나서는 말문이 막혔죠. 성민이가 정말 그런 짓을?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야. 그날 밤 저는 혼자 온실에 앉아 있었어요. 죽을 뻔했던 그 자리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여보, 우리 온실을 지켰어요. 나쁜 사람들한테 빼앗기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준비해둔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걸 말이에요. 은주에게 맡겨둔 것들. 그리고 남편이 남겨둔 비밀 통장. 성민이는 아직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모르죠.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민이가 체포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수정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성민이가 구속됐어요. 감금죄로. 당연하지. 그 사람이 한 일을 생각해봐. 엄마, 제발. 선처를 부탁해 주세요. 성민이도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라고요? 저를 죽일 뻔하고도 스트레스 탓이라고 변명하는군요. 수정아, 내 남편은 나를 죽일 뻔했단다. 그걸 스트레스로 변명할 수 있는 일이니? 엄마,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요? 진짜 가족이라면 이런 짓을 하겠어요? 수정아, 너도 공범이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 말이 맞았던 거죠. 엄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 둘이 짜고 친 거잖아. 그때 수정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성민이 사업만 살려주세요. 그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요. 이 상황에서도 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정아, 일어나.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딸은 계속 애원했어요. 보기가 안쓰러웠지만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저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주야, 이제 시간이 된 것 같구나. 선생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은주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죠. 선생님, 여기 다 있어요. 선생님이 부탁하신 것들 말이에요.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몰래 만들어둔 적금 통장도 있었죠. 은주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선생님께 빚진 게 너무 많아요. 은주는 제가 교사로 일할 때 가르쳤던 제자였어요.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제가 많이 도와줬었죠. 대학 등록금도 제가 지원했었고요. 그런데 선생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수정이는 선생님 딸인데.
은주야,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야 진짜 깨닫지.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제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할 때였거든요. 할머니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단순한 감금죄가 아니라 살인 미수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여름철 온실에서 몇 시간 동안 갇혀 계셨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자칫하면 탈수나 열사병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죠.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그때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일주일 후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성민이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판사님, 저는 그냥 장모님을 설득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CCTV 영상은 명확했죠. 성민이가 저를 온실에 가두고 자물쇠까지 채우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름철 온실에 수시간 동안 감금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감금죄이며 피해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사의 말에 성민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때 수정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엄마, 그만해요. 우리 가족 다 망하잖아요. 법정이 술렁거렸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정아, 가족을 망치게 한 건 내 남편이야. 내가 아니라. 재판 결과 성민이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죠. 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감금을 넘어서 피해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악질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수정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이제 만족해요. 우리 집안 다 망했어요. 수정아, 망친 건 너희들이야. 욕심 때문에 가족을 버린 거지. 엄마는 너무해요. 피부치를 이렇게까지. 그때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수정아, 진짜 피부치라면 엄마를 그런 위험에 빠뜨렸겠니? 너도 공범이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온실에서 혼자 있었어요. 이제야 정말 평화로웠죠. 더 이상 누구도 제 온실을 빼앗아갈 수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가 이겼어요. 나쁜 사람들이 우리 집을 빼앗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며칠 후 은주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말이죠. 선생님, 적금이 만기됐어요. 이자까지 합쳐서 3천만 원이 되네요. 남편이 몰래 만들어둔 적금이었어요. 저도 몰랐던 거죠. 성민이는 더더욱 모르는 돈이었고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찾아본 곳이 있어요. 노인복지관에서 원예치료 강사를 찾고 있대요. 원예치료 강사요? 네, 선생님만큼 꽃을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나이는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한 달 후 저는 복지관에서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꽃과 함께 살아온 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온실에 갇혔다가 구조된 그분이세요? 뉴스에 나왔던 모양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네,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정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었죠. 엄마, 왜 왔니?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진짜 미안해요. 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야 정말로 뉘우치는 것 같았죠. 수정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희 관계 말이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 네,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그날부터 수정이는 조금씩 변했어요. 성민이와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저에게도 예전처럼 따뜻하게 대했죠. 엄마, 제가 복지관 수업 도와드릴까요? 저도 꽃 기르는 거 배우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엄마가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진짜 가족으로 말이죠. 몇 개월 후 복지관에서 큰 행사를 열었어요. 제가 가르친 어르신들이 키운 꽃들을 전시하는 행사였죠. 정희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꽃을 키우면서 마음도 많이 편해졌어요. 저도 우울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온실로 돌아왔어요.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제 공간이었죠. 여보, 우리 온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당신도 기뻐하시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죠.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성민이 같은 사람은 아무리 사위라고 해도 가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은주처럼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죠. 그리고 수정이도 이제야 그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온실에서 꽃을 키우고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딸과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가끔 성민이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요.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아요. 용서는 진심으로 뉘우칠 때 하는 거니까요. 그 사람은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준비해둔 게 있다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온실에서 꽃들과 인사를 나눠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웃어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65이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온실의 꽃들도 매년 새로 피어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 다시 꽃 피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온실에도 언젠가 아름다운 꽃이 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